문재인 정부 당시에 MBC에서 방만 경영이 이루어졌다 이런 감사 보고서가 의결됐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지금 박문진이 2년 전인 당시에 최승호 박성재 사장 시절에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독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를 9월 6일자입니다. 예. 감사원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하면은 라스베가스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억 원 손실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투자 수익금이 회수되지 못했고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 무산에서 수십억 원 방송권료 손실을 받고 MBC 플러스 MBC 아트 대구 MBC도 대규모 손실 지출을 손실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MBC는 중요 자산 취득이나 중장기 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박문진과 사전 협의를 박문진이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관리감독기구 아닙니까? 그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문진이 MBC의 대주주로 되어 있는 거죠. 70% 대주주죠. 70% 대주주, 압도적인 대주주죠. 그렇죠. 그래서 MBC는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규모 손실을 했다. 그리고 박문진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지적을 했죠. 근데 뭐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MBC의 최승호 사장이 대규모 재후임 사장이죠. 대규모 적자를 낸 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MBC 문재인 정부에서 MBC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방만 경영을 이유로 교체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들어선 MBC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좀 아픈 기억인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서자 그때 MBC 사장이셨죠. 이제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름이었습니다.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 7월쯤에 박문진 이사 한 분이 상지대 교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보통 이제 경영은 종합해서 연말에 내고 그 다음 해 초에 박문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까지 그 영업 실적 그걸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뜬금없이 중간에 그냥 내라는 거네. 느낌이 왔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뒤지고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혹시 적자면 그걸 해임 이후에 사유에 붙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관련 부서에 그거 집계해서 드려라 했더니만 20억 흑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제 해임 사유에는 그걸 빼고 넣어도 넣을 수가 없었네요. 넣을 수 없고 그리고 그걸 빼고 뭐 공정방송 뭐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은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이나 뭐 공정방송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MBC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겠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최승호 사장이 제가 해임되고 난 뒤에 들어왔는데 2년 이제 자녀 임기를 재임을 했는데 2천억 원 이상의 그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2년 남짓 동안 근데 제가 이제 경영을 해본 경험으로는 이게 매출이 한 6, 7천억 되는 회사에서 1년에 1,200억 적자를 내는 거는 안 먹고 내려도 안 제가 힘들 텐데요. 제가 그 CEO라면 그걸 일부러 내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렇게 경영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자기는 지난번에 그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 최승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당신이 이진숙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만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니까 그건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CEO의 중요한 것은 경영이 아니고 이게 공정방송이라고 덕목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던데 그러면 공정방송이 잘 됐습니까? 그 당시 자기가 사장할 때 박성재 당시 보도국장이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딱 보면 조국 딱 보니 100만 명. 딱 보니 100만 명. 그리고 뭐 광화문에 약간 맛이 간 사람들 뭐 이러면서 비하하고 그게 그게 유튜브 지금 같은 유튜브나 혹은 뭐 민영 방송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은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제가 보기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한쪽만 바라보고 거기에 이른바 속된 말로 몰빵 보도하고 왜곡하고 뭐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게 같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조국 그때 수호 집회라고 서초동에 모인 그 규모의 그 인파를 사람들을 보고 딱 보니 100만 그거는 사실관계도 너무 틀렸다는 게 많은 당시 언론의 지적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저널리스트라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뭐 방망 경영을 그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그 소송도 내고 했던 현 박문진 이사들이 최승호 박성재 사장 시절의 방만 경영 여러 가지 잘못된 거이 뭐 손해도 나고 상당히 손실이 났는데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박문진이 제대로 그때 격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박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책임이 있는 거죠. 박문진 이사가 자기 책임을 게을리한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안이면 좀 독하게 말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도 뭔가 문책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화제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박문진 이사의 새 선임이 당연히 시점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한 거였고 그런데 그때 마침 민주당에서 방통위원들 추천도 안 해주고 그래서 5인 중에 2인 체제로 할 수 없이 이진숙 방통위원이 돼서 또 그거를 민주당에서 하루 만에 탄핵 소추하겠다고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죠.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박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여러분 혹시 이 진도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그때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으로 6명 이사 선임하는 과정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있으니까 좀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이 새 이사 임명 처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잖아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 이사들도 이미 사실은 임기가 끝나는 거죠 벌써. 8월 12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이 방송문화진흥회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아주 평균적인 정상적인 시점에서 보면 이거 자체가 좀 비정상 아닙니까? 코미디죠. 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강재원 판사가 그걸 아마 바탕으로 해서 판결을 한 것 같은데 6조 2항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운영해서 이 임기가 끝난 분들이 이 심대한 이익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둘러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선임한 이사를 잠깐 취임하는 거 보류하고 본안 소송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되게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에서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과거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해임 때도 그렇고 고대영 KBS 사장 때도 그렇고 이런 게 소위 삼권 분리 원칙에서 행정부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게 사법의 관행이죠. 제가 법률 전공은 아니지만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쭉 그 과거에도 그래 왔는데 이거를 그 행정법원 12부의 강재원 판사가 그거를 해서 그 앞에 판례와는 다르게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이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의 판사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분이 국제인권법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속이고 예. 또 과거에 뭐 판결례를 보면은 예.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사단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판례가 보면은 상당히 그 문재인 정권 때 예.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 거 이제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취소 소송 이런 거 각하 판결 내렸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때문에 사실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죠. 근데 이걸 각각 판결 내린 거는 아예 그 사람들 원고에 별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나가서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이렇게 다루어 볼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네. 던져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 판결을 놓고 이제 그때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은 판결문의 논리도 사실은 뭐 정확하지 않고 원고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백신 유통 때문에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도 중언부언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이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적격성, 원고가 과연 할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문제 삼아서 각하했는데 이런 자세면 사실은 이번 박문진 이사 같은 가처분에서도 과연 임기가 끝나는 이 이사들이 과연 원고 소송에 적격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번엔 따져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6부와 행정부는 6부와 12부가 예.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예. 6부의 판결은 새로 이번에 신청한 분들 내가 예. 박문진 이사가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6부는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12부 이분이 이제 독특하게 예.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 판결을 한번 뒤집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사건 예. 부실 수사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에 대해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뭐 이스타 항공 그 오너 이상직 전 의원이 이미 의원직 상실형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마 예. 수감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 당시 경찰이 이전 의원은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 네, 아니냐. 아니냐. 예. 이런데 근데 해당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내린 건데 이 강재원 판사가 죄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판결로 그래서 이거 판결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코로나 백신을 그때 아주 널리 조금 적용시켰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거 사용 승인 취소 어쩌고 하는 거 다 아예 할 필요 없어. 이것도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히 편안한 판결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그 부실 수사했을 때 부실 수사라는 이 명분 때문에 경찰에서 너는 징계 먹어야 돼 그랬는데 네. 그 경찰이 뭘 그렇게 부실 수사했다.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없어. 이것도 문재인 정부한테는 편안한 판결이 된 거고요. 아주 편안한. 아주 편안한 판결이 된 거죠. 사실은 지금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맥을 잇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편안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결들의 여러 가지 경향성을 보면 이 판사는 매우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죠. 의심이 나올 만하죠.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김명수 사법부 체제가 이제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의 예측성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 전에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도 뭐 가인 김병로 등을 비롯해서 그래도 아주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부터 꼿꼿하게 지켜왔던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어떤 자존 이런 게 저는 진짜 저도 옛날에 법조 출입을 좀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뭐 김 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사법부는 완벽하게 퇴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퇴행했고 제가 알고 지내는 뭐 판사 출신 법조인들도 많습니다만 뭐 저보다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정말 망가졌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고 얼마나 퇴보했는지에 대해서 지탄하는 전현직 판사들과 법조인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잘못된 거에 한 영향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따 뭐 시간 되면 강조원 판사 얘기를 더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가처분 신청으로 박문진 이사 임기가 그냥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 네. 이제 인사권 방통이나 행정부 인사권이 침해되는 듯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현재 박문진 이사 교체가 왜 시급한지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MBC의 정상화. 예. 지금 뭐 시중에서는 MBC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까지 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보도 뭐 대표적으로 저 지난 총선에 아니고 대선 때만 대선 때. 보더라도 예. 총선 때는 뭐 더더욱 했죠. 예. 총선 대선 때는 보더라도 김만배 신앙님 그 맞습니다. 녹취건을 예. 그 대선 이틀 전인가요? 내 꼭지를 무려 그거는 사실 확인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MBC 내의 선거 보도 준칙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도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진영에 몰빵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정황이죠.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MBC는 우리 방송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 이 자리 잡아야 할 스탠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이 이게 꼭 최선은 아니지만 다들 서로 공정이라는 시각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니까 예.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키는 게 저는 차선책이라고 봐요. 우선 기기적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네. 근데 뭐 지난 그 총선 때도 뭐 다 알다시피 사실 대파 보도도요. 예. 그 윤 대통령이 875원이 뭐 이렇게 대파 가격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예. 아니 이거 대파한다니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데 예. 다른 데 가서는 이렇지 않을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원래. 예.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성명을 내고 오마이뉴스에서 또 하고 뭐 JTBC 유튜브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예. 자극적인 걸로 제목을 달아서 또 하고 결국은 그걸 사회적 아젠다로 띄운 게 또 MBC거든요. 아, 그때 MBC가 역할을 했군요. 네, 역할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MBC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과방위가 이진숙 청문회도 뭐 사흘씩이나 하고 예. 또 뭐 관련 상임위를 계속 연 게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게 워낙 강관 부분이니까 지키고 싶어 하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 고비 때마다 예. MBC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장 때인데 예. 학교 선배인데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저를 보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최근에 만났더니만 그 사실을 기억은 못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부장 때시면 벌써 한 십몇 년 전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취지였어요. MBC가 전통적으로 우리 편을 들었는데 예. 정치부장 당신 학교 후배가 정치부장으로 앉아가지고 이게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말은 뭐 다르게 했지만 예. 표현을.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의원이 예.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과거에 한 그 광우병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게 올바른 보도가 아니지 않냐. 예. 그랬더니만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만 네 말 당신 말 들으니까 맞네. 예. 소신대로 해라. 예. 그런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참 전 뭐 십몇 년 전 20년 전에도 MBC는 기본적으로 우리 편.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있었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도 뭐 MBC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대통령 탄핵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이거 좀 앞서 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선전선동으로 활용할 매체가 예. MBC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2008년 그때 지금은 이제 다 광우병 괴담이라고 부르는 정말 사실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어그러졌던 광우병 그때 보도로 사실 그 정권이 이명박 정부가 정말 흔들흔들했었죠.
거의 뭐 힘이 예. 빠졌죠. 그랬었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소위 괴담과 괴변 시리즈들 뭐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다루겠습니다만 뭐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도 뭐 예를 들면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괴담이든 무언가 하여튼 사실관계에 좀 어긋나더라도 이 정부를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빌드업을 할 때 MBC가 매우 필요한 도구이거나 우군이거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예. 저렇게 방송사법을 통과시키고 결국은요. 예. 그 방송사법도 제가 보기에는 MBC 지키기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어도 MBC는 우리 편. 네. 이렇게 만들겠다는 법이라는 네.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거기서 소위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보면은 예. 굉장히 그 언론 노조와 가까운 단체들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뭐 2중대 3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단체들에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영 언론, 공영 방송은 하부 구조가 완벽히 언론 노조가 장악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명 동의제를 해가지고 언론 노조가 아니고 구성원들이라고 하는데 언론 노조가 다수거든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요 국장 간부들을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집권도 편집회의에 언론 노조원이 원하면 가서 참관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편집회의라는 게 온갖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언론 노조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반하는 이야기를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부 구조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까지 경영진까지 완벽하게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공영방송 연구장악법 일종의 그 진영의 진지로 만들어 놓겠다. 그런 취지가 되는군요. 그게 대표적인 게 MBC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결국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만 그 전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계속 탄핵 소추하고 그래서 이 직무를 어떻게든 정지시키려고 하고 했던 게 박문진 이사들을 교체하지 못하게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도 못 바꾸면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서 MBC의 말씀하신 상부 구조나 MBC 경영진, MBC의 구조를 절대 손 못 대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었다. MBC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너무 큰 호불호가 걸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문제와 같은 채널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 시청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영의 도구화가 됐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진영에서는 그걸 뭐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현실은 국민의 절반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뭐 일종의 진보 좌파 진영의 도구화가 됐다. 아까 말씀하신 정말 한 진영으로의 몰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선전선동의 도구화가 됐다라고 판단할 만한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이번 이제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도 좀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꽤 있어 보이는 거로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 그 판사와 재판부 때문에 이게 좀 인사권이 침해당한 것 같은 이런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 최근에는 1인 시위도 하셨다고요. 이상희 위원, 박충건 의원 등 릴레이 시위도 하셨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MBC 내 제3노조나 또는 언론 시민단체들이 1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이상희 의원과 저와 박충근 의원 3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릴레이 하지 않고요. 지금 MBC 제3노조원들과 언론 시민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힘을 보태는 차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가처분 신청 인용 때문에 그 박문진 이사 교체하고 하는 거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항고를 한 상태긴 한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항고했는데 고등법원에서 깔끔하게 이제 기각해버리면 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예. 그리고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이 박문진 이사장을 호선에 선출하고 예. 또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하겠죠. 예. 뭐 경영진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까 9인 중에 6인이 새로 선임되고 그 6인의 뜻이 만약에 서로 같다면 그 뜻에 따라서 이제 MBC 이 경영진에 대한 교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보면은 사장은 전체 재적의 과반수 예. 그러니까 9명 중에 5명으로 선출하고 돼 있고 예. 찬성으로 선출하게 예.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예.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 관한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지금 뭐 고법 결정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고 예. 지금 뭐 이렇게 행정법원의 강정원 부장판사 그분의 논리대로 간다면 예. 또 계속하고 본안 소송을 가면 한 1년 이상 끌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1년이 뭐예요? 그 뭐 그렇게 또 재심 대부분까지 가면 한 2, 3년 걸 요원하죠. 그러면 이제 3년 임기한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영진 교체는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뭐 경영 손실이나 예. 공정방송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고 예.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좀 헌법재판소가 지금 또 이제 결론이 곧 되는데 예. 그 헌법재판소만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가동이 된다면 그 뭐 이진숙 후보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죠 참 위원장이 예.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2인 체제라는 건데 2인 체제는 어차피 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그리고 거고. 사실은 그전에도 헌재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2인 체제가 꼭 적절하진 않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거가 뭐 맞습니다. 합법적이다 네. 이런 취지의 그 결정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거는 고법에서 판례가 예. 나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예. 취임을 이미 했죠. 근데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방통위원회가 예.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권뿐만 아니라 면직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뭐 거기서 결정에 따라서 예. 새로 뭐 박문진 이사들을 선출한다든지 혹은 뭐 KBS 이사들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 그 결정의 신속성 예.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불투명하기는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고법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서 조금 뭐가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거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기 이른바 올바른 결정, 예. 상식적인 결정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본안 소송을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네. 그거보단 차라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돼서 다시 복귀하고 그다음 그 5인 체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추천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야가 3대 2의 구조의 방통위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현 법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 그렇게 되면 예. 지금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명분도 없는 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꼴이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예. 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것처럼 아예 추천을 안 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게끔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예. 그렇게 할 수도 아마 명분이 없어질 거예요. 예.